자, 그럼 또 연결해서 해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일부러 앞서서는 설명으로 쓰면서 얘기 드렸는데 여러분들한테 각 단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표현을 해놨어요. 자, 큐브인 경우에는 총 8개의 벌텍스, MV는 8이 돼야 되겠고 폴리곤은 12개가 필요합니다. 이게 일부러 이 코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해야 또 오류를 적게 해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코드는 무조건 얘가 갖고 있는 의미를 외워버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C 언어를 계속 쓰게 될 때에는 이 동적 할당의 아주 기본적인 사항을 알려주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야 안전한 코드를 처음엔 초보라서 이제 이렇게 쓰더라도 에러들을 많이 만드실 겁니다만 그래도 이러한 형태로 쓰셔야 되고 얘들이 내가 동적 할당을 했는가 대입을 하기 전에 배열처럼 피벌을 쓰기 전에는 반드시 내가 동적 할당을 했는가 안 했는가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에러가 발생을 하면 내가 제대로 이 녀석을 풀었는가 동적 할당을 풀어서 이제 할당이 끝나게 했는가 널 코드는 들어가 있는가 이런 부분을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얼로케이션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버에다가 무슨 값을 이런 식으로 집어넣게 되면 피버의 주소는 현재 널이잖아요. 0번지에다 뭘 넣으면 0번지 컴퓨터 메모리상에 0번지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 OS론 같은 것들에서는 잘 안 가르쳐 줍니다만 이제 0번지는 인터럽트 벡터 테이블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0번지에다 뭔가 값을 넣으면 그냥 곧바로 윈도우즈에서 에러 메시지가 확 하고 뜹니다. 그래서 에러 메시지가 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틀렸구나. 어디가 틀렸을까? 할당은 됐는가? 기계적으로 찾는 훈련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여기에도 개수를 8개를 넣었는데 피버는 0번부터 7번까지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피버에 8번에다 뭔가 대입을 하면 공간이 없잖아요. 그냥 8개만 잡아놨기 때문에 0에서 7번까지 쓸 수 있는데 8번에 뭔가 대입을 하면 안타깝게도 어떨 때는 또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왜냐하면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 주소 다음 부분 8번째 뒤에서는 다른 프로그램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할당한 공간 안에만 이건 안 되는 사례고요. 내가 할당한 공간 안에만 썼는지 아닌지 확인하시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에러 체크하실 게 총 3개가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피보의 0을 배열처럼 또는 뭐 3번, 5번, 7번에 뭔가 값을 넣을 때는 거기에 메모리 할당이 되어 있는가 아닌가. 만약 주소를 디버거에서 봤는데 널이 되어 있다면 내가 할당을 안 했구나. 기계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뭔가 데이터를 집어넣었는데 접근할 수 없는 번지를 건드렸습니다 하는 에러가 발생하면 내가 8개를 잡아놨는데 8번이나 9번을 쓰고 있지 않은가 무조건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프로그램이 끝난 다음에 메모리 릭 디텍티드라고 하는 에러 메시지가 밑에 창에 뜹니다. 메모리 릭 디텍션 메모리 릭이 발생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 내가 클로즈를 토대로 해서 딜리트를 안 한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3가지 하나는 널 코드 접근할 수 없는 번지에 접근했습니다. 할당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시고 두 번째는 내가 할당한 공간 바깥에다 뭔가 데이터를 넣고 있는가 두 번째 체크하시고 메모리 릭 얼로케이션 에러 또는 메모리 릭 디텍션 이런 에러가 발생하면 메모리 릭이 딜리트가 호출이 안 됐는지 꼭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정리를 간단하게 하고요. 이제 순서대로 한번 보시면요. 아까 제가 얘기 드린 대로 이 오브젝트 박스하고 선언을 하게 되면 컴파일러가 여기 실행을 할 때 첫 줄 때문에 피버에는 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얼로케이션을 하게 되면 MV, MP, 폴리곤하고 벌텍스 개수를 대입을 하기 때문에 내부에서 클로즈가 먼저 이 루틴 실행하면 클로즈가 실행이 될 거고요. 클로즈가 실행이 되면 이쪽으로 점프해서 현재 피버는 하고 보니까 피버는 현재 널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코드 때문에 현재 널이잖아요. 상태량을 여기다 제가 썼죠. 피버가 널이기 때문에 아무 짓도 하지 않고 피버는 널 하고서 끝이 납니다. nothing done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자, 그래서 현재 단계에서 보면 박스.피버, 템포, 폴리는 전부 다 널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얼로케이션의 클로즈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 P번은 하고서 동적 할당을 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P번은 배열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셔도 좋습니다. 여기에 8개를 우리가 선언한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 8번은 우리가 8칸 배열로 선언할 때 의미입니다. 여기에 8번을 건드려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7번까지만 건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템프도 하게 되면 배열 선언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공간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서 이걸 열심히 잘 쓴 다음에 이제 윈도우를 죽이면은 박스를 없애려고 C++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박스가 죽을 때는 소멸자를 자동 호출을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프로그램이 점프를 하고요. 클로즈가 또 호출이 됐는데 P번은 현재 뭐예요? 값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값을 갖고 있어서 그 다음 쪽에서 딜리트 해주고서 딜리트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는 최종적으로 P번은 널이 대입돼서 이거 지금 널이 아니잖아요. P번은 여기에 8칸을 잡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널이 아니라서 딜리트를 해줍니다. 그래서 딜리트를 해주면 아직은 이제 여기 배열은 비어있는 공집합이 되는 거고요. 이거 더 이상 이제 8칸을 잡아놓을 수가 없는 지경이 되겠습니다. 자, 이 과정을 이제 메모리 블록에서 다시 한번 짧게 설명드리고요. 앞서서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포인터를 쓰실 때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선언할 때만 포인터인지 아닌지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P라고 하는 녀석은 포인터 변수가 될 거고요. 그래서 P는 null 하고 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간은 없지만 P는 현재 포인터라고 얘기만 했을 뿐이지 주소는 쓰레기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null 하고 P는 null 하고 넣으면 포인터를 스토리지가 없다, 비어있다, 공집합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에는 아무것도 메모리 공간인데 흰 메모리 공간인데 비어있는 상태이고요. 자, 여기 두 번째 줄에서 new u vector 3 해서 잡아놓게 되면 어디가 될지 몰라요. 이거는 메모리 관리자가 어느 주소를 자기가 비어있는 데를 찾아서 여기서 예를 들면 6번입니다. 6번 뒤에다가 녹색으로 3칸을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이 포인터 P에는 6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어요. 아까 보시면 0x1, 2, 3, 4, 5, 6, 7, 8처럼 주소값만 여기 들어가 있을 뿐입니다. 자, 그리고는 딜리트를 호출을 하게 되면 이제 P는 6가 그대로 있어요. 주소는 그대로 있는데 공간만 3칸이 사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일 때가 되게 위험한 상태가 되겠고요. P0에다 2를 대입하게 되면 이때 이 공간은 다른 프로그램, 예를 들면 윈도우가 쓸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뒤에다 깔아놓은 바탕화면이 갖다 쓸 수도 있고 웹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메모리를 여길 걸 가져다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P0는 1 하면 여기다 1을 대입한 거잖아요.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옆에 떠 있는데 걔가 이 주소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 무슨 값을 넣으면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죽거나 아니면 이 녀석이 엉뚱한 게 화면에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윈도우즈에서는 메모리 공간을 내 프로그램이 할당해 놓은 것인지 다른 프로그램이 할당한 것인지를 굉장히 엄밀하게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만약 여기를 아무도 안 쓰고 있다면 프로그램상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패스가 되지만 이걸 누군가가 쓰고 있으면 화면에 퍽 하고 에러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곧바로 P는 null이다 라고 표현을 해줘서 이제 P는 null을 대입하면 함수 포인터, 포인터 베리어블, 포인터 변수는 0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간에 뭔가를 넣기 위해서는 메모리 할당을 해야 되는 전체 과정에 대해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박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가 XYZ 공간 안에서 무언가 가로 세로 길이가 어떤 게 가로고 세로고 높인지 제가 이따가 코드에서 봐야 되겠지만 예를 들면 2, 3, 요 길이는 1, 요 길이는 2, 요 길이는 3 이렇게 만들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메이크 박스로 호출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박스는 A, B, C에 1, 2, 3이 들어왔을 거고요. 박스를 만드는 거니까 벌텍스는 8개, 폴리곤은 6면체니까 사각형이 6개 있지만 삼각형으로 표현하면 2배 곱해서 12개가 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는 이걸 여러분들이 직접 해주셔야 됩니다. P 벌텍스는 이제부터
공간이 할당이 얼로크에서 됐을 거니까 0번부터 7번까지 쓸 수 있고요. 0, 1, 2, 3, 4, 5, 6, 7에다가 u벡터 000, a00, a0b, 00b 여기서 보시면 000 바로 이 부분이 되겠고요. 1번 피버 1입니다. 이 녀석은 얼마예요? x축으로 뭐 a만큼 같습니다. 이쪽 길이를 현재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걸 a라고 잡았네요. a00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 거 바로 이 점이에요. 이게 지금 z축으로 되어 있고 이게 x축입니다. 그래서 a0b가 들어갔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b가 되겠네요. 이게 a가 되겠고 높이에 해당하는 게 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쭉 배치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폴리곤을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폴리곤은 12개가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덱스를 전부 다 똑같은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012를 하나의 첫 번째 폴리곤으로 하겠다. 012 보세요. 012가 있죠. 지금 보시면 이거 시계 방향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밑에서 여러분들이 쳐다보신다면 이걸 이대로 돌려서 보시면 이렇게 보이겠죠. 3번, 2번, 0번, 1번이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이 밑에서 보면요. 0, 1, 3, 2로 보일 겁니다. 그러면 0번, 1번, 2번, 0번, 1번, 2번 반시계 방향이 맞죠. 0번, 2번, 3번 0번, 2번, 3번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전부 다 반시계 방향으로 얘네들을 넘버링을 해주셔야 됩니다. 와, 이거 사람이 한다고요? 네. 숙제로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간단한 오브젝트 만들 때 여러분들이 앞면과 뒷면이라는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기 위해서 몇 가지 예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내부 코드를 조금 더 여기서 얘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뒤에서 제가 잘 만들어 놓은 얼로케이션을 쓰는 대신에 이거를 지금 여기 코드는 깔끔하잖아요. 얼로크 벌텍스 정의하고 폴리곤 정의하면 끝나요. 근데 이걸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VS는 뭐예요? 인티저잖아요. 이 인티저 타입으로 벌텍스 개수가 몇 개 있는가, 그리고 플로트가 그 안에 몇 개 있는가 해서 총 MV라는 걸 계산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요게 이제 이 메이크박스는 강아지 앞 뒤에서 나왔던 개를 띄우기 위한 장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조금 더 얘기를 드리겠지만 점 데이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 강아지 29번 컴플렉스 예제에서 보시면은 벌텍스가 총 1489개, 폴리곤은 2974개가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1489개라면 벌텍스가 1489개면 XYZ는 여기다 3을 곱해야지 되겠죠. 그래야지 이런 그림이 나올 겁니다. 폴리곤은 뭔가 3개씩 갖고 있는 것들이 2974개가 있는 거고요. 벌텍스는 XYZ 3개의 점, XYZ 벡터, 3차원 벡터를 표현하는 기본적인 요소죠. 플로트가 3개씩 1489개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드를 쓰지 않고 메이크박스 대신에 우리가 이걸 풀어서 만든다고 하면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전체 점 데이터들 관련된 것들을 플로트 사이즈로 나눠서 뭐 MV 나누기 3, XYZ를 의미하는 3으로 나눠서 폴리곤 3개 나눠서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주고, 박스 오브젝트는 원래 박스만 만들게 되어 있는데 박스점 그냥 U 오브젝트 가져오고 얼로케이션 실제 개수 여기서 계산해서 대입해 주시고요. MV가 값이 커서 그래요. 실제 벌텍스는 1489개가 있어서 우리가 1489개 곱하기 3이라는 값이 VS MV에 들어오기 때문에 나누기 3, 폴리곤도 나누기 3 해주는데 이 이유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고, 그래서 이 녀석들이 어떻게 데이터가 들어오냐 여기서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어디서 읽은 걸 제가 여기에 배열로 표현해 놨는데요. X, Y, Z,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X, Y, Z, 다음 X, Y, Z 이렇게 생겨 있는 배열을 가져다가 쓰려고 하다 보니 문제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코드 상에서 먼저 보여드리면은 UWND 29 컴플렉스
여기 보시면 이 개의 데이터를 이렇게 갖고 왔어요. 지금 보시면은 플로트 vs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폰트를 좀 크게 해서 볼까요? 네, 이걸 보셔야 이해가 가서, 네, 여기에 uwnd 파일 안에 보시면은 플로트 vs 하고는 x, y, z, x, y, z, x, y, z, x, y, z, x, y, z 그래서 1489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내려가면은 끝까지 못 볼 것 같고요. 이게 강아지 데이터예요. 자, 그리고 숫자 레벨이 확 갑자기 바뀌었죠? 이 부분이 이제 폴리건 부분이에요. 인덱스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벌텍스, 네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벌텍스. 그래서 여기 인티저들만 있는 게 바로 폴리곤에 저장이 되는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하나의 면을 이루는 벌텍스의 배열 인덱스 정보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VS는 벌텍스 정보들이 쭉 들어가 있어요. XYZ, XYZ, XYZ. PS는 인덱스 정보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대체 PS는 몇 개가 있는지 명시를 안 해놨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의 개수를 알고 싶을 때 쓰는 함수가 size of라고 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VS의 크기를 찾아가지고 플로트 형태들로 나눠주게 되면 MV, 그 안에 플로트가 몇 개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플로트의 개수를 얻어낸 게 MV, 폴리곤의 인덱스 정보들, 인티저의 개수를 알아내는 게 MP입니다. 그래서 MV는 이 안에 있는 플로트가 몇 개 있는가, 이게 XYZ가 이 안에 숨어져 있고요. MP는 인티저가 그 안에 몇 개 있는가. 그렇다면 XYZ, XYZ 3개씩 끊어지니까 MV를 3으로 나눠야, 여기 보시면 MV 나누기 3을 해야 벌텍스 개수가 나오겠고요. MP를 또 3개씩 짝이 되어 있을 테니까 3으로 나눠야 폴리곤의 개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VS 시작을 해요. 이 안에는 총 플로트가 MV 개수만큼 있고요. 3칸씩 건너가기 위해서 i 플러스는 3 했어요. XYZ, XYZ 이렇게 가져가기 위해서고요. 그래서 VSI는 X가 될 것이고 VSI 더하기 1은 Y, VSI 더하기 2는 Z가 될 겁니다. 다음 줄 실행하면 3칸 건너뛰어서 다시 XYZ, XYZ 이렇게 흘러가겠고요. 그래서 이 XYZ를 구했기 때문에 U 벡터에서 P 버에다가 저장을 했습니다. n은 0부터 시작해서 n 하나씩 증가하니까 여기 1483개가 순차적으로 P 버 안에 들어갈 겁니다. 박스점 얼로케이션은 MV 나누기 3을 했기 때문에 1483개의 벌텍스가 되겠고 여기서 숫자가 하나씩 차곡차곡 들어갑니다. 네, 여기에 이해하시라고 제가 이런 그림을 좀 그려놨어요. 그래서 사이즈 오브 함수의 의미는 여기 배열 VS가 들어가면 최소한 이 안에 몇 개씩이냐, 3 곱하기 플로트 곱하기 8 이 경우는 뭐냐면요, 박스 예제입니다. 박스 예제는 얼로케이션을 8하고 11로 했잖아요. 벌텍스 8개, 폴리곤 12개이기 때문에 플로트로 XYZ 들어간 게 3개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총 8개니까 3 곱하기 플로트는 4바이트입니다. 그래서 3 곱하기 4 곱하기 8하면 96바이트 차지할 것이고요. PS하고 또 똑같은 의미로 보시면은 인티저가 3개 있을 거 아니에요. 폴리곤 뜻할 때 여기 잘못했다. 인티저가 3개 필요하죠. FST 필요하니까 3 곱하기 인티저. 인티저도 32비트 코드에서는 4바이트입니다. 3, 4, 12. 12개의 폴리곤이 들어가니까 이만큼의 공간을 차지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이즈 오브라는 명령은 이 배열이 갖고 있는 실제 바이트 단위의 크기를 알려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VS의 개수 전체 크기에서 플로트 4바이트를 나눠주니까 이 안에는 XYZ가 몇 개 있는지를 알아내고 XYZ를 3개 단위로 쪼개야 되니까 MV 나누기 3 그리고 FST도 나누기 3을 해준 겁니다. 이제 코드가 이렇게 복잡하고요. 폴리곤은 그래서 보시면 또 마찬가지로 여기 똑같이 해주죠. 3개씩 짝을 지니까 PSI, PSI 더하기 1, PSI 더하기 를 FST로 해서
폴리곤 안에다가 넣어주고 폴리곤의 개수는 한 칸씩 늘어나고 이 NP, NP는 전체 폴리곤에 있는 인티저의 개수들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는 3칸씩 늘어나야 되고 P폴리는 한 칸씩 늘어나야 되겠죠. 폴리곤은 한 개씩 여기 이 루틴이 한 번 실행할 때마다 폴리곤은 한 개씩 늘어나고 폴리곤을 지칭하는 인티저는 3개씩 늘어나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XYZ가 계속 XYZ 있기 때문에 이게 한 번 실행되면 P버는 단위가 벡터잖아요. 그래서 한 칸씩 늘어나지만 XYZ는 3개씩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코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든 예제가 바로 여기 있는 똥개 개를 띄우는 겁니다. 개 같은 데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숙제도 이제 슬슬 많이 나오겠고요. 이 그래픽은 이런 개 같은 것들을 좀 합니다. 그래서 개 같은 이런 오브젝트들을 띄우려고 하면은 좀 이런 개 같은 경우가 되겠죠. 농담 따먹게 하자고 일부러 개를 띄웠습니다. 그래서 UWND 29의 컴플렉스 예제를 보시면요, 이걸 마무리를 여기 예제도 제가 다 띄워놨고 이게 이제 숙제로 나가는 건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이론을 가지고 여기 대입을 했을 때 똥개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와! 방금 전에 화면에 쫙 나온 거는 니어 플레인을 넘어오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똥개가 개같이 결과도 참 개같이 나왔죠. 그죠? 개같은 이거 할 때마다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개같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숙제도 이따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반적으로 이 그래픽 수업은 설명할 게 굉장히 많고 내용도 방대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시면서 고생 하겠지만 하고 나면 의미가 있는 수업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여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노말 처리도 해서 히든 서피스 리무벌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데 바디 부분은 뒷면이 안 보이고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 좀 이상하죠, 그림이. 여기 보시면 여기에 요 부분은 개 귀일 텐데 요 뒤에 또 반대편에 있는 개 귀가 보이고 있어요. 음면 제거했는데 왜 보이지? 그런 느낌이 드실 거고요. 더 황당하게 보시면 여기 다리가 이만큼 있는데 다른 것들은 이쪽 다리나 이런 부분은 대충 음면 처리가 이 부분도 된 것 같은데 이쪽 뒷다리에 해당하는 게 여기 몸을 관통해서 보여요. 내가 음면 처리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이게 이제 제가 여기서 하나의 재미로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고요. 이게 음면 처리는 완벽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예제가 나온 거고요. 이렇게 생겨있는 물체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삥 돌려봅니다. 음면 처리를 해서 완벽하게 처치했지만 얘를 이렇게 돌리게 되면 언젠가는 이런 식으로 그림이 보여야 되겠죠. 이쪽에서 우리가 쳐다본다면요. 그런데 음면 처리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은 보이고 이쪽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그림이 나타납니다. 그렇겠죠? 여기에 있는 사각형은 이쪽 면이고요. 여기 있는 사각형은 이쪽 면입니다. 그러니까 음면 처리를 하게 되면 노멀 벡터가 다 여러분들 방향 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림이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제가 일부러 그림이 힘들게 이렇게 그려놓은 이유는 뭐냐면 모든 물체가 볼록볼록 하면은 지금 여기 구부러졌잖아요. 볼록한 것만 있으면은 음면 처리만 가지고도 그림이 제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약간 구부러져서 볼록한데 이 녀석은 안쪽으로 들어가 있죠. 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은 음면 처리를 토대로 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가 보이는 거죠. 바깥쪽으로 나가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도 보일 것이고 요 면도 보일 거예요. 여기랑 여기가 다 보이겠죠. 그래서 음면 처리를 가지고는 이 뒤에 뭐가 있다라는 걸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제 손이 왼쪽 손이 여러분들 카메라에서 보실 때 뒤에 가려져 있어야 되는데 음면 처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도 노멀 벡터가 이쪽이고 얘도 노멀 벡터가 이거잖아요. 그래서 제 손이 이렇게 보이게 되게 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무언가에 가려서
그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음면 처리는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뎁스, 여러분들 이게 뎁스가 깊은 것이고요. 깊은 방향, 얕은 방향인데 두 개의 물체가 이렇게 겹쳐져 있으면은 지금까지 설명한 이론을 가지고는 이 뒤에 있는 거를 제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기법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배우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퍼스펙티브 프로젝션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 드렸는데 이쪽은 크기가 1, 이쪽은 마이너스 1인 유닛한 박스 안에 메모리 이러한 공간 안에다가 모든 데이터를 꾸겨 넣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걸 스케일링해서 640에다 보여주는 건데 실제로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촘촘하게 공간을 잘라 가지고요. 이 위에다가 그림은 실제 그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 그림을 그려놓고 내가 이쪽 방향에서 봤을 때에는 어떤 게 뒤에 있고 어떤 게 앞에 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배열 단위로서. 이거를 3차원 배열 G 버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G 버퍼를 써야지만 뒤에 있는 거를 앞에 있는 것이 가려서 뒤에 있는 걸 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논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가 뒷면이고 이게 앞면이기 때문에 뒷면부터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것부터 먼저 그렸기 때문에 제 손이 이만큼 그려졌는데 이쪽 손이 맨 위쪽에 이 부분에 이제 제 오른손이 있다면 그 위에다 이렇게 덧칠을 하기 때문에 이 녀석이 사라지게 되는, 여기에 여러분들이 뒤에서 오픈젤 가지고 렌더링을 하게 되면 보이는 장면이 바로 이 G 버퍼링을 하는 부분입니다. 옛날에는 이 G 버퍼를 직접 예전에 95년도에 짜가지고 3차원 도스 시절에 게임도 만들고 그랬는데 저는 옛날에 이걸 짜가지고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게임으로는 국내 최초의 3D 게임인데 출시는 하다가 말았고요. 집어쳤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집어퍼링은 저희 수업에서는 다루지는 않습니다. 요새 집어퍼를 가르치는 것도 없고 집어퍼를 만들어 본 사람도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저는 뭐 엔진 개발자로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뭐 집어퍼 같은 것도 옛날에 많이 만들어서 처리해 봤는데 그 이후로는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어퍼링은 뭐 어느 학교에선가는 어쩌면 뭐 석사급으로 내용을 다뤄볼 수는 있겠지만 요새는 거의 하지 않는 쓸데없는 짓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뭔가 메모리 버퍼에다 이렇게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가장 깊은 데부터 하나씩 그림을 수백 장을 그리면은 마지막으로 가려진 영상이 나온다더라. 그게 집어퍼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 개를 그렸을 때 어떤 방법을 썼냐면요. 여러분들이 3D 웨어하우스 스케치업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이게 스케치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걸 구글이 사버렸어요. 그래서 요새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구글 어스에 나오는 3차원 데이터들은 전부 다 구글 어스에서 잠깐 뭐 에펠탑 같은 데 가보시면 에펠탑이 이렇게 떠 있는 것들을 보실 겁니다. 이 스케치업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진 거고, 그러다 보니 많은 데이터들을 스케치업이라고 하는 3D 웨어하우스, 요새는 구글에서 다시 판권이 넘어간 것 같은데 느낌이, 그쪽에 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뭐 라이센스는 사실 그냥 나는 이거를 상업적으로 쓰지 않겠다 라고만 하면 받으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는 저는 예를 들면 여기서 강아지, 개 같은 데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수업 시간에 이제 개 같은 내용을 다루기 위해서 개를 찾아가지고요. 독 데이터가 거기에 실제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3D Max 프로그램 가지고서 저희가 쓰기 편하게 일부 수정을 했고, 우리가 여기서는 원래 3ds 데이터로, 스케치업에서 3ds 데이터로 변경한 다음에 오브젝트 파일, 여러분들 뭐 3D 프린터 해보신 분들은 뭐 STL이라든가 몇 가지 CAD 포맷들을 아실 겁니다. 그 중에 오브젝트 파일로 바꿔서, 오브젝트 파일로 바꾼 이유는 이 뒷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텍스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에디터로 열어가지고 보면 그 안에 데이터가 다 보입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겠고요. 그래서 데이터가 쭉 보시면 여기 V, 무언가 3개의 플로트 값이 있죠. 이거 이제 프로그래밍은 사실 눈치가 좀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치도 있고 뭔가 소시오패스들은 사실은 프로그램을 좀 짜기가 어렵죠. 눈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소시오패스들은 프로그램 짜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V로 되어 있고 3개의 데이터가 있으니까 벌텍스구나, 버리시즈구나 하고 아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요 앞에 있는 V 다 지우고 요 3개씩 짝을 이루는 데이터를 다 제가 카피해서 여러분들 29번 예제에다가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배열만 위아래 맞춰놨고 콤마 다 찍어야 되기 때문에 콤마 뭐 컬럼 에디터 같은 것도 쓰면은 콤마들 잘 붙일 수가 있습니다. 콤마 안 붙이면은 비주얼 C에서는 에러가 나겠죠. 자, 그 다음에 뒤에 가서 보시면 G는 메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딱 보니까 F는 1, 2, 3, F 4, 1. F는 여기서 뭐냐면 폴리곤인데요. 폴리곤 인덱스를 뜻하는데 왜 F일까? 여러분들의 학점도 F일 수 있는데 페이스의 의미입니다. 면을 뜻하는 페이스 이런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F 1, 2, 3이니까 또 카피해서 가져옵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여기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거는 인덱스 정보잖아요, 배열에. 그래서 찾아보시면은 이거 코드를 쫙 다 읽어봐도 어디에도 0이 없어요. 0이 없다라는 거는 배열을 얘네들은 1번부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안 하고 갔지만 여기 폴리곤 로딩하는 부분에 잘 다시 한번 상기해서 보시면요. 이 부분 FST가 들어가는 부분에 제가 뭐라고 수정해서 넣어놨냐면 마이너스 2를 해줍니다. 1부터 0부터 따지지 않고 1부터 따지는 형태로 여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마이너스 1들을 붙여줬습니다. 이거 저도 어떻게 알았냐고요? 이게 페이스라는 건 알고 있고 이게 버리시즈라는 건 알고 있는데 예제 처음에 돌렸더니 아까 보신 것처럼 뭐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돌려보니까 이상한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실수했구나. 그래서 다시 코드 고쳐서 마이너스 1씩 빼줬습니다. 그러면 제로 인덱스, 우리가 보통 퍼스트 인덱스 또는 제로 인덱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배열을 제로 베이스드 인덱스냐, 제로에 0부터 시작하느냐, 아니면 원 베이스드 인덱스냐, 1부터 시작하느냐. 요새 언어들 중에는 이제 0에서 시작하지 않고 1부터 시작하는 거. 예를 들면 뭐 매트랩 같은 경우도 행렬을 1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죠. 우리는 공대생이니까 0, 1, 2, 3, 4 0, 1, 2, 3, 4 이렇게 해서 해야 되겠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뭔가 HSR, 히든 서피스 리무벌들이 깨지고 있는 장면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런 부분들 완전 틀려 있죠. 여기 이 뒷발은 몸통에 가려져야 되는데 완벽하지 않구나. 히든 서피스 리무벌 보시면 되겠고, 여기 더 설명한 거라 좀 빨리 가겠습니다.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것들을 바로 이쪽 앞쪽에서 보시게 되면 이쪽에서 보는 거죠. 여기도 노멀 벡터는 바깥쪽, 여기도 바깥쪽이니까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장면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앞서 얘기했던 대로 G버퍼링, 지금 보시면 박스가 두 개가 겹쳐져 있는데 무엇이 위에 있고 무엇이 뒤에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G버퍼링이라고 하는 기법을 쓰고 있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더 이상 여기서는 배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G버퍼링은 오픈GL을 사용하시거나 다이렉트X 사용을 하면 그 안에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요새는 G버퍼링은 사실은 이제 맞춤 큐브 같은 논리도 쓰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서 그래픽 카드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GL이나 다이렉트X는 그래픽 카드 드라이버를 통해서 이런 기법들에 접근을 할 수 있지 뭐 오픈이 완전히 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여기서 짧게 설명을 드리고 챕터가 넘어가서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